자, 시장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모습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바로 설 수 있는 전략. 자, 오늘도 고고쇼에서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난 주간 VIP 모의계좌 1위 매니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마련되어 있죠.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시장이 계속 빠졌잖아요. 네.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일단 시장이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오후장에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3일 연속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로만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3일 연속 급락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수급적으로 단기 저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이 시장 단기 저점이라면 앞으로 지금 시장은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저는 이건 아침부터 사실 이제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지만은 최현덕이라고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항상 이런 전략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차이는 엄청난데요. 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친구로 신청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올려둔 글인데 7시 54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시간 다 나오죠? 자, 간밤에 다우 지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급등이 나왔죠. 미국도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도체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이 반도체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의 급등을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인텔까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시장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일본이 이제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고요. 실제로 7월 1일 날 이 아베 총리가 수출 제한을 이야기하고부터 디램 가격은 25%가 올랐고 낸드 가격은 7%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업황 개선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망을 보면은 일본이 이제 반도체 소재를 하고부터 전 세계의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자, 재고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한일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어떤 사재기하는 그런 수요까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가격이 우리 6월까지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좀 고점 논란도 있었고, 가격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디램 가격은 하루가 지나면 계속 빠져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업황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이제 아베 총리의 어떤 수출 제한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망 자체가 좋아진 겁니다. 네. 여기에 실제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T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을 오늘까지도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수급적으로 좀 확인을 좀 시켜드려 보면은, 자, 오늘 수급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1.8%까지 급락이 나왔었고, 마이너스 1.1%대 끝나긴 했지만은,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결국에는 337억 순매수가 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빠지는 와중에도 기간의 로스쿨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고요. 환매 물량도 나왔지만은 결국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줬고, 이게 만약에 개인이 받아준 거라면은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수급적인 안정적인 모습 보였고요. 여기서 이제 업종별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많이 산다 봤더니 네. IT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좀 수급 흐름이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요. 외국인이 IT를 좀 많이 담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로 넘어가서 본다 했을 때도요. 지금 거래소의 오늘 외국인 수급은 1,125억 전반적으로 거래소 전체에서 1,125억 샀는데, 이걸 보니까는 전기전자 쪽에 1,800억, 거의 1,900억 샀습니다. 이 얘기는 전기전자 쪽은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다른 쪽 화학도 576억 팔았죠.
화학이나 오늘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다 팔면서 지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그 어떤 그 전기전자 쪽으로만 좀 매수가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장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어땠나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쪽으로 오히려 반등 준비를 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시장을 제가 뭐 아까 오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좀 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저점 확인했다면 최소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그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쪽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이 좀 약할 때 항상 주도주가 가장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이런 종목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하이닉스 수까지 확인해 보면 하이닉스 최근에 개인들만 계속해서 팔았죠.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삼성전자를 봤을 때도 외국인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7월 달 동안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주나 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시장 빠지는 걸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준비하셔야 되고, 반등 시에 올라갈 종목들을 준비했을 때 아마 좀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오늘 빠졌지만은 결국 반등장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IT 쪽에도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요까지 같이 좀 보여드릴 텐데, 요것도 이제 아침에 제가 같이 올려놓은 글인데, 일단 IT 쪽을 제가 아침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좀 봐야 되냐면은, 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이제 어제 마감했는데 3만 건 이상이 접수가 됐고요. 대부분의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이제 일본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3만 건 이상 접수가 된 것도 이제 비교적 많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굳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 나왔고, 제가 보더라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 의견 수렴 결과가 대부분 찬성 나왔다, 거의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 뭐 시장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뭐 걱정도 해야겠지만은,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 준비했을 때 오히려 우리 5월 달에 시장 빠질 때도 5G 정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갔고요. 7월 달에 시장 빠질 때도 오히려 소재 쪽의 종목들은 오히려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반등은 나왔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소재 쪽,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2차 공격 보복 대상으로 이제 올라오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런 부분들 최현덕이라고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가 돼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샵 2034로 친구 추가하시면 이 모든 정보랑 전략을 아침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매점 이제 시장 짚어봤으니까 섹터를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좀 유망주로 볼 수 있는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유망주라기보다는 네. 지금도 유망주였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타점이 나올 만한 종목을 네. 섹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5G 통신 장비주인데 워낙에 잘 나가던 섹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떤 투자 자산 운용에서 매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빠진 게 이제 뭐 국민연금에서 뭐 자금을 회수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뭐 찌라시로 좀 많이 돌았고요. 사학연금에서 매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결국 5G 통신 장비주는 오늘부터 좀 올라서기 시작했는데, 오른 이유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5G 통신 장비주는 이제 소형주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더 많기 때문에요. 8월 11일 전후로 해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실적 발표 때쯤 되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5월 달에 우리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기억하겠지만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날 상한가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5G 관련주가 모든 5G 장비주가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최근에 5G 장비주가 가면서 사실 테마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 호전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요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을 준비해놨으니까는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고, 지금 공급 지연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 2분기에는 공급 지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화웨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를 보니까는 2분기 대비해서 공급이 50%가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 전망하고 있고 4분기까지 봤을 때는 2분기 대비해서 100%가 증가할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5G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 하나 중국까지 우리가 본다면 4분기에는 이제 중국 5G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기거든요. 아마도 이제 보통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5G 투자를 좀 밀어놨었는데 지금 이번 하반기로 좀 땡긴다고 하니까는 이런 관점 봤을 때도 5G 시장은 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테마로 오른 그냥 실적도 별로 안 나오는데 테마로 오른 종목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잘 찍히는 그런 종목들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 해주셨고요. 또 지금 모의 계좌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좀 주목하고 계신 그런 종목들인가요? 네. 지금 5G도 5G지만은, 사실 시장과는 좀 별개로 올라갈 수 있는 실적주들이 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모의계좌 1등에서 나온 건데, 실전계에서 1등에 나온 건데요. 두 종목을 편입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가스텔 바작이라는 종목을 편입해놨고,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패션그룹 형제에서 분할 상장된 기업이고요. 골프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이고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 요거를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 가스타일 바작이라는 그 기업은 분할 상장했기 때문에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이 분할 상장할 때 그 공모가액이 12,000원대를 강력히 좀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을 본다면은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가야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모남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이제 저 반일간정 수혜주로 올랐었고요. 네. 신성통상이 이제 유니클로 반사 2로 올랐었는데 이 지금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도 반일 감정 그 반사되는 수익으로 오를 수 있다고 또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스텔 바작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그 힘대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요. 얼마나 올라갈지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디오란 종목 여전히 실적주인데. 아마 디오라는 종목은 예전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플란트 시장에서 내수 확대되고 있고 미국에서 매출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고요. 중국의 치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의 어떤 하락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디오나 가스텔 바작이 또 올라간다면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의 계좌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가스텔 바작이랑 디오 종목 실적주로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주님 또 오늘의 관심주 공개해 주셔야죠. 어떤 네. 종목인가요? 자, 오늘의 관심주도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바로 아진산업이라는 그 종목인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가장 먼저 2차 보복으로 나왔던 게 바로 그 탄소섬유하고요. 그다음에 공작기계였습니다. 그 얘기 나왔을 때 상한가 들어갔던 게 아진산업이고 그다음에 수소차에서 일진 다이아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오늘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도 2차 보복에 대한 그런 좀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올라섰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단기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서 편입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수소차 관련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요.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3,60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해 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로 공개된 아진산업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매주님 무료 방송 기대가 됩니다. 몇 네. 시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무료 방송은 지금 5시부터 할 건데 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문찬 대표님이 또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받으시고 저는 방송 끝나고 바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5G에서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대장주를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시장 빠졌을 때요. 저는 저점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말씀드리고 네. 올라갈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요. 바로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